안녕하세요. 세르샤트 연구소입니다. 어, 장이 오늘 그냥 그랬습니다. 헤드샷 먼저 보시고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미국 장은 그냥 보합이죠. 근데 음봉일지라도 어제보다 좀 올라갔죠? 예. 비슷한가요? 비슷하네요. 미국은 그냥 그렇습니다. 계속 그냥 그렇습니다인데 늘 얘기하듯이 동그라미, 세모, X 중에 현재 상황은 X에 가깝다. 근데 오늘 좀 올라가다가 내려앉았어요. 그죠? 여하튼 120까지는 안 내려오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가 안 내려오면 120이 아마 따라갈 겁니다. 계속 얘기하듯이. 미국 많이 여기서 계속, 어차피 20선 만나면요, 대부분 내려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내려가는 20선이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해서 지지를 해서 올라가면은 20선이 내려오다가 올라가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긴 하죠. 근데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가는 일이 없다면 그냥 무난하게 따지면은 하락하는 20선은 120선도 마찬가지지만 도달되면 갭에서 무너져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대부분 여기서 이제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때쯤 되면은 120선도 얼추 이제 그 개뿔도 모르는 애들이 얘기하는 골든 크루스죠. 이평선과 이평선이 만나는데 골든 크루스. 이때 다 올라가면은 다 여기서 매매하지 여기서 매매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평선과 이평선이 만날 때 무너지기도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여하튼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원론적으로는 보통 내려가고 있는 120 내려가는 20선을 만나면 맞고 내려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얘가 상승을 할 거냐 내려갈 거냐 이제 따지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내려가는 이평선을 만나면 20선을 만나면 내려갈 확률이 크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지지를 할 수도 있고요. 지지를 하면은 120선을 지지를 한다는 아이고 120선을 지지를 한다는 얘기죠. 아직 120을 깰지 지지를 할지 아직 밝혀진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선을 만나면 도달하더라도 내려올 것이다. 심지어 돌파를 하더라도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거기까지만 알면 되는 거고 거기까지뿐이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 장은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미국 장은 그냥 참고적으로 그 정도 되겠네. 그냥 이 정도만 알면 되시고요. 우리나라 장 오늘은 음, 요새 무슨 제가 약을 먹었더니 요새 졸려가지고 지금도 이제 낮잠 비슷하게 자고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 졸린 상태에서 방송을 하기 싫어가지고 좀 방송 시간이 늦었는데 여하튼 음봉이죠. 음봉인데 제가 어제 갭이 떠 있는 음봉인 것 같아서 이거 내일이라도 그러니까 어제 상태로 봤을 때 어, 내일이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러진 않았어요. 내려왔죠. 음봉장입니다. 그래서 간 놈은 엄청 세게 가고 안 간 놈은 엄청 안 갔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도 한 11종목 나오고 상황이 그랬는데 우리나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20선 밑에 있고요. 120 위에 있어요. 그러면 120 위에서 20선 밑에서 20선을 돌파하는 놈들 요런 놈을 양봉 아침 장에 봤을 때 이 새끼 양봉으로 변했네 아니면 양봉으로 이제 올라가려고 하네 거래량 터지는 놈을 잡아서 이제 단타를 치는 겁니다. 120을 지지하고 올라간 놈도 있을 테고요. 120 밑에서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밑에서 이렇게 돌파하는 놈들 이렇게 두 가지가 많을 거고요. 찌끄렉지 비슷하게 120을 20선과 관계없이 120을 요게 120선 빨간 게 120선이죠. 120을 지지하고 가는 놈들도 몇 종목 있을 거예요.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근데 오늘 같은 지금 현재 지수에서는 120을 지지하고 올라가냐 돌파하고 올라가냐 이제 요거 위주로 보시는 겁니다. 가끔 120선을 지지하고 올라가는 놈들도 있어요. 이제 거의 돌파식이죠. 이렇게 하다가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놈들 요게 요즘 많죠. 이제 요새 이거 상도 많이 나고요. 이렇게 돌파하는 놈들 그죠? 근데 어쨌거나 120을 지지하고 가거나 돌파하거나 20선을 지지하고 가거나 돌파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인데 지수짜리 매매 원론적으로는 20선을
120가 20선, 이게 20선이고 요게 120선이면 20선을 지지하고 가거나 돌파하는 놈들, 그죠? 때로는 120m에서 올라온 놈들도 있긴 있지만 원론적으로는 얘네들 하는 거고요. 자리가 좋고 거래량이 확 터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워낙 좋다면 120 돌파나 120 지지 상승도 지금 할 만한 장입니다. 근데 비중을 따지면 120 관련된 애들보다는 20선을 지지하고 돌파한 애들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그리고 현재까지 20선을 돌파도 안 했고요. 120을 깨지도 않았고요. 그냥 그런 상태로 지금 가는 겁니다. 어쨌거나 따지면 O 세모 X 중에 안 좋은 쪽에 가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있기 때문에 아니면 가는 척 하다가 여기서 가는 척 하다가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X에 가까운 겁니다. X에 가까운 겁니다. 세모 정도만 돼도 할만하죠. 스윙 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현재는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뭐가 이루어진 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그럴 거라고 예측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매매를 하시라는 얘기지, 당장 지금 뭐가 뭐 큰일이 난 건 아니에요. 큰일이 날 수도 있는 확률이 크니까 마음속에 좀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은 등락상이 보면은 상한가 간 종목들이 꽤 되죠. 그때 박살났다가 다시 그 회복된 애들이 많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격이니까 이거 한꺼번에 제가 방송할 때 얘기했죠. 이렇게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하나만 메꾸는 경우도 있고 두 개를 메꾸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 하나, 여기 둘이니까. 근데 이걸 한 번에 다 메꾸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기도 메꾸고 여기도 메꾸고 여기도 메꾸고 한 번에 다 메꾸는 경우도 있다 했죠. 오늘 같은 날이 그런 날인데 다 메꾸고도 돌파해 버렸어요. 그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 들어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목표가는 뭐 보나마나 뭐 여기 1차 여기 2차 정도 되는데 사실 2차는 없죠. 27%라는 목표가는 없는 거예요. 20% 넘으면 그냥 상 후보가 되는 거지. 뭐 더 갈라치 뭐 이게 저거 상인가요? 강상이네요. 내일 뭐 여기까지 한번 보실 만하네요. 13%, 그죠? 13%를 갭 떠서 여기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25%까지 갈 수도 있고요. 상황 봐서는 그렇습니다. 바닥에서 가면 여기까지, 13%에서 가면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큐리언트, 얘는 지하실에 있는 애라 뭐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나름 엄청 강하게 간 데다가 근데 얘는 잔여 물량이 큐리언트는 좀 적네요. 23만. 강상이긴 한데 그 잔여 물량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그래도 뭐 나름 강상이니까 이 정도 갭은 뜨지 않을까. 7%에서 갭 뜨면은 바닥에서 가면 아마 7%에서 끝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갭을 뜰 소지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여기 17%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펠레필드, 오늘은 왜 이렇게 상한가를 빨리 하냐면 어제 이제 그 교육 자료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섹터별로 안 봤잖아요. 이제 섹터별로 종류별로 한 종목씩이라도 보고 싶어서 그냥 제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상한가 종목은 좀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얘도 매물대가 여기 강한 게 있고 여기 강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나름 강상이죠. 잔여 물량도 46만, 조금 약한데 7% 정도 갭을 뜨거나 그러면은 그냥 여기 얘는 좀 많거든요. 많이 보이거든요. 잔여 물량이 좀 매물대가 좀 강하게 보여요. 더 앞에를 보면은 좀 많죠.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많은데 그래도 그 많음에도 불구하고 7%면은 잔여 물량이 없다고 그래도 여기 7%, 7에서 8% 갭을 뜨면 그래도 여기 20%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면 7%, 8% 갭을 떠서 이렇게 찍고 올라가면은 한 19% 정도는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이제 오늘은 공간까지만 보고 이렇게 될 거냐,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올라가다가 3, 4%에서 그냥 무너질 거냐, 이거는 내일 결정하시는 겁니다. 상 들어가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예요. 새로 매매를 하시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상한가 종목은 상 들어가 계신 분들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새롭게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상한가 매매를 할 시즌이 아니에요, 지금은. 바닥에서 무너지거나 한 7%, 7, 8% 올라가거나 7, 8% 갭을 뜨면 한 19%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텔레필드. 그 다음에 코이버는 얘도 잔여 물량이 나름 광상인데 10만 분이 없어요. 겨우 상을 막은 거죠. 겨우. 그러니까 뭐 겨우 막은 건데 얘도 잔여 물량이 10만이면 좀 애매하다. 이런 애들은 보통 그냥 무너지거든요. 3, 4%갭 뜨는 듯 하다가 이게 갭 뜨는 듯 하다가 그냥 무너진 애들이 많아요. 다시 그래서 120 밑으로 요 120선 빨간색 있죠? 120선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간다면 만약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마냥 올라가는데 이렇게 상 들어가 계신 분들 당황할 수가 있으니까 만약 올라간다면 제 생각에는 전저점 여기까지는 한번 보실만 합니다. 6, 7%좀 강상인데 잔여 물량이 10만 분이 안 돼요. 6, 7%. 근데 만약에 갭이 바닥에서 떠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원래는 무너지는 게 맞는데 제가 그 상한가 간 종목이 무너질 때 어떻게 잔인하게 무너지는지 그 교육 자료를 말씀드렸죠. 아주 그냥 인정사정 없이 무너진다고 그랬죠. 예. 한 12%까지 공간이 있네요. 예, 12%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만약 6, 7% 갭을 뜨면 한 12% 정도까지는 올라갈 공간이 있는데 내일 한번 보시면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도 가요. 재수 좋으면 여기 17%까지도 갑니다. 재수 좋으면. 매물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요 정도 갭을 뜨면 여기나 여기까지 갈 거고요. 갭도 못 뜨고 그냥 비리비리 하면은 제 생각엔 여기 3, 4% 정도 가다가 이렇게 아마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한 애들은 그렇습니다. 코이버 봤고요. KCS도 알고 보면은 상을 강하게 뭐 다 아침에 장이 이제 강한 듯 해가지고 뭐 상한가 간 애들은 세게 갔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장이 후져져서 그렇지. 얘는 그냥 봐도 한 14%, 13% 정도 공간이 있네요. 잔여 물량도 53만. 적긴 적은데 얘는 이제 이 위아래를 보면 됩니다. 바닥에서 올라가면 13%, 12, 13%가 다일 거고요. 갭을 떠서 올라가면 그래도 여기까지 공간이 있죠. 상한가까지 공간이 있네요. 여기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연상 가능성이 좀 있네요. 얘는 KCS는 잘 보시고요. 상 들어가 계신 분들 잘 보시고요. 상 들어가 계신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요. 엑스게이트 핀테크하고 뭐 보안주 뭐라고 그랬죠?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다 오늘 강상이네. 나름 신규주죠. 이게 다입니다. 이게 있네. 나름 강상인데다가 100만 주가 넘었어요. 103만 주인데 이런 애들도 안 무너지리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너질라 치면 무너지는데 일단 눈에 탁 보이는 데는 여기네요. 내일 아마 한 12% 갭이 뜨면 최소한 뭐 제 예측상으로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냐. 20%까지는 가지 않겠나. 얘는 20% 요즘 유행하는 차트이기도 하고요. 지금 120선이 안 보여서 그렇지 알고 보면 20선 밑에서 쌍바닥 비슷하게 찍고 이제 올라가는 느낌인데 오른쪽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이게 아마 구라성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만약에 바닥에서 올라가면 한 12% 근데 잔여 물량이 100만 주가 넘는 데다가 나름 강상 일찍 들어갔으니까 아마 12% 10% 이상 갭을 떠서 20%까지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젠 솔루션 얘는 24만 얘도 나름 일찍 들어갔는데 잔여 물량이 24만 뿐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애들도 안 갈라치면 그냥 올라가는 척 하다가 삐용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올라간다면 이제 상 들어가 계신 분들이 만약 이 분봉으로 봤을 때 이 파란색 이평선을 깨고 막 이렇게 시작을 하면은 얼른 나와야죠. 아침에 갭 살짝 떴다가 아침에 시작했는데 갭 떴다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얼른 나와야죠. 근데 만약에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간다면 얘는 조금 애매하네. 보수적으로 한 6% 정도까지는 그 갭이 뜰 소지가 있어요. 바닥에서 올라가면 한 6%. 근데 6, 7%에서 시작했는데 6, 7%에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 꼭대기까지 꼭대기는 아니고 치매 절반까지는 봐야죠. 요 정도까지. 치매 절반, 요 정도.
대략 한 요 정도. 요 정도. 지금 이 선이 지금 정확한 선 아닙니다. 25% 정도. 한 25% 정도. 왜냐면 여기도 있지만, 요 뒤에 매물대가 여기 좀, 너무 높은데? 25%면은? 그죠? 다시 자세히 볼게요. 25%. 그냥 여기까지만 보시죠. 뭐. 19%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5%는 재수 좋음 가는 수치지, 말 그대로 25%는 뭐 상한가 후보인데 뭐. 연상을 들어갈 만한 후보로 보이는 건 아닌데,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19, 20%까지는 요 양봉의 머리, 여기 양봉의 머리까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을 6, 7%를 뜨냐? 그러면 한 6, 7%면은 17, 18% 이상은 가능성은 있어요. 얘는 좀 애매하네요. 뭔 솔루션, 얘 이름 뭐야? 엠젠 솔루션 얘는 좀 애매하네요. 왜 이렇게 애매할까요?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까지 한 애들이 지금 여기가 2000 몇 프로인데 얘가 설마 여기까지 갈 리는 없고, 솔직히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네요. PPI 얘도 뭐 살벌하게 갔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인가 본데, 그렇진 않네요. 그러진 않은데 예전에 좀 세게 가긴 한번 갔네요. PPI 얘는 얘도 이제 나름 괜찮은 상이고요. 근데 잔여 물량이 76만 분이 안 돼요. 얘는 그냥 딱 여긴 것 같습니다. 7%. 7% 재수 좋으면 여기 13%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돌파하면은 뭐 여기 한 20% 가까이도 가는데, 보수적으로 보십시오. 보수적으로 바닥에서는 요만큼, 올라가서는 이만큼. 만약에 위에서 시작한다면 이만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바닥에서는 요만큼, 그죠? 7, 8%냐 12, 13%냐 그 차이가 같아요. 잔여 물량이 작은 애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되게 보면은. 그 다음에 파이버 프로 32만, 얘도 나름 32만인데 얘는 그나마 종가상, 이런 것들은 가차없이 요 정도 갔다가 그냥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7, 8% 올라가다가 틱 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만약에 7, 8, 바닥에서 치면은 한 7, 8% 정도 그 목표가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7, 8%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를 찍고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공간이 있죠. 19%, 얘도 19%네요. 19% 정도, 정확하게 19%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19% 되나? 한 18% 되네요. 그리고 얘는 차트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네요. 그죠? 언뜻 봐도 뭔가 시작하는 차트지, 뭐, 박살날 차트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우리 세력 형님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위인 플러스, 얘도 나름, 얘는 약간 종가 2시쯤에 2시 전후로 해서 상을 들어갔네요. 세진 않은데, 그래도 41만. 얘는 뭐, 그냥 120에서 무너진, 이런 거는 120 밑에서 약하게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120에서 무너지면 된다 보는데, 1차, 한 2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언뜻 봐도 120선에 가깝죠? 120선에? 예. 얘는 그냥 올라가는 척 하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그냥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영역을 만약에 뛰어넘고 이런 데서 갭을 떠서 올라간다. 이제 그게 문제인데, 만약에 갭을 떠서 올라간다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데가 대략 어딘가 120을 뛰어넘어서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를 아마 뛰어넘어서 여기 이 정도를 뛰어넘어서 6% 이상 이 영역을 뛰어넘어 버린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예상치 효과 거래가 확 터지면서. 그러면은 얘도 나름 그렇게 봐도 얘는 한 10%? 너무 적을까요? 10%? 제가 봤을 때 한 10%뿐이 안 돼 보여요. 얘는 잔여 물량도 작죠. 상도 늦게 들어갔죠. 2시에 상이 들어간 게 이렇게 다른 애들에 비해서 늦은 거지, 그렇다고 종가에 상을 들어간 건 아닙니다. 만약에 이제 10% 정도 갭을 준다 그러면 그때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때는 뭐 날아가는 거지 뭐. 그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죠. 17%. 목이 안 좋아서 커피를 마셨더니 그나마 흘리네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요 정도. 근데 내일 슈팅 세기를 보고 결정하시는 건데, 어쨌거나 한 10% 정도까지는 올라갈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돌파해서 올라갈 때는 17%인데 10%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태양금속 이게 상을 들어갔나요? 아까 풀리던데 이게 상을 들어간 건가? 호가 하나 빠졌네요. 그럼 시간 단위일까
무너지지 않았을까? 무너졌죠? 예, 이거는 이제 상을 간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왕 껴 있으니까 상을 안 갔어도 시간 단일가가 무너졌어도 보통은 크게 상승한 종목은 다음날 아시죠? 예, 연장으로 상승할 확률이 3%도 안 된다. 대개 다 무너진다. 97%가 무너진다 보는데 만약에 얘가 미친 척하고 일부러 호가 하나를 빼서 상을 일부러 풀었다면 여기를 그냥 1, 2%틱 올라가다가 무너지든가 오늘 시간 단일가가 마이너스니까요. 근데 만약에 얘가 올라가려고 또 오늘 페이크를 쓰는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도 한 7, 8% 갭을 떠서 18%까지는 17% 정도까지는 공간이 있네요. 예. 근데 그렇게 올라가려고 마음 먹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근데 알고 보면 얘가 곽초룡 자리인데 곽초룡 자리를 여기서 만약에 내일 당장 오늘 호가 하나 뺀 거로 페이크 삼아 이렇게 올라간다? 불가능하진 않은데 글쎄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렇게만 올라간다고? 아 이건 잘 모르겠네요. 예,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는 건 잘 모르는 겁니다. 올리패스 얘도 상을 막았죠. 올리패스는 상을 막았는데 잔여물량이 63만 정도 되고요. 나름 강상이고요. 오 얘는 뭐 그냥 진짜 날라간 점상이 가깝게 날라갔네요. 예. 점상이 가깝게 날아간 게 맞네요. 점상이 가깝게 날아갔네요. 근데 잔여 물량이 63만이면 얘는 그냥 뭐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높고 40, 63만 갭을 만약에 여길 뜬다면 갭을 아니 갭이란다. 올라갈 공간은 여기 17%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갈지 이렇게 바닥에서 한 번에 갈지 어딘가를 갭을 떠서 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여기 한 16, 17%까지는 이렇게 공간이 대놓고 있습니다. 예, 여기 점까지 침까지 점이란다. 침까지 대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이 가끔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 경우에 잔여 물량이 얼마 없는데 다음날 그냥 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머리가 아파오는 거죠. 120 밑에 꿈은 120이니까 내일 여기가 87% 그럼 연상 삼상짜리거든요. 탕탕 하고 삼상을 갈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잔여 물량이 좀 적은 게 마음에는 걸리지만 얘는 삼상 가능성도 있어요. 예. 거기가 딱 전저점 여기 전체 저점 보면은 86% 그럼 오늘로 따지면 삼상 느낌 나거든요.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도 갑니다. 재수 좋으면 근데 그거는 이제 제일 최고 좋은 베스트로 봤을 때 얘기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거기까지 보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의 목표는 16, 17%로 바닥에서 올라가서 16, 17%를 가느냐 16, 17% 정도를 갭을 떠서 올라가서 연상을 가느냐 여기 상한가 내일 한 59% 되겠죠. 여기를 가느냐 가능성은 있어 보이죠. 왜 여기 침해 절반이니까 이 봉의 절반 침해 절반 가능성은 있죠. 근데 좀 따질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신규주 마냥 따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올라갈라 치면은 뛰어넘어서 한 번에 확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닥부터 이렇게 흔들면서 긁어서 올라가기에는 너무 그렇게 힘든 여정은 아니네요. 예.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힘든 여정은 아니에요. 되게 좀 나름 쉽게 올라갈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여기서 올라갈라 치면 나름 쉽게 올라갈 겁니다. 여기 한 연상 상한가 자리까지 나름 쉽게 올라갈 겁니다. 지가 흔들게 하겠지. 이렇게 흔들게 하겠지. 근데 매물이 그렇게 여기가 이렇게 매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봤자 이거 하나 둘 이거 둘 이거 하나. 근데 여기는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갈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갈 게 아니잖아요. 따지기도 애매하고 그 봉의 절반 58%그 정도 되죠. 얘네 셋만 따지면 되니까 얘네 셋만 뛰어넘으면 되니까 나름 그래도 쉬워 보이긴 하네요. 근데 이런 애가 정말 이렇게 쉽게 올라갈까? 무너졌다가 가는 게 페이크도 치기도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더 여기까지 올라가기도 좋고 이평선은 계속 내려올 테니까 122평선은 계속 내려올 테니까 여기서 페이크를 쳐서 한번 돌아서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얘네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올리패스는. 얘 뭐하네요. 제약바이오. 예, 바이오 애들은 하드 주스 가지고 털어먹는 게 많아서요. 예, 오늘은 상한가 종목들은 이렇게 공간만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섹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삼양 ENC 지하실에서 올라왔어요. 물류조선주입니다.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0% 방향성은 안 나왔고요. 0%인데 애매하네요. 예. 근데 이제 상승을 좀 크게 했으니까 무너졌다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평선을 살짝 위로 꺾었죠. 요거를 살짝 위로 꺾었죠. 예. 요 이제 분할 매수를 해서 한번 요 무덤 위에까지 여기나 여기까지 한번 스윙으로 노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예. 내일 한번 올라가는 거 보고 내일 말고요. 내일이나 모레 나오는 양봉 말고 그 다음번 나오는 양봉에서 한번 잡아서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은 괜찮겠네요. 왜냐면 여기랑 여기를 뛰어넘을 때 날아가니까 잘하면 그것까지 먹거든요. 예. 스윙 자리로 기본으로 여기 아니면 여기고 재수 좋으면 재수 좋으면 거기까지도 먹어요. 여기까지도 먹어요. 재수 좋으면. 근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이 정도 되고 여기서 거리가 이 정도 되니까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역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도 올라간 높이가 여기니까 여기서도 한 이 정도 돼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니까요. 그죠? 시간은 걸리지만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서 스탑로스 바닥이 딱 걸어 놓고요. 여기 내려가면은 4,935원 정도 내려가면은 매도 되게끔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윙 같은 거는 이렇게 해볼 만해요. 이런 거 올리패스인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이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예, 어렵죠. 여기서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기서 다섯 달이네요. 5개월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예. 뭐, 나는 내 인내심을 시험하고 싶으시다. 뭐, 스탑로스 걸어 놓으니까 어차피 자동 로스는 되니까 걱정은 없으니까 이런 생각이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강주 중에 태양금속 상을 갔고요. 현대 BNG 스텔이 지하실에 있는데 여기 상이 잘 나오는 자리인데 이 새끼 안 갔네요. 여기서 이렇게 상한가가 요즘 이게 상이 잘 나오는 자리인데 안 갔어요. 건설주 중에서는 SY가 꽤 갔고요. 누리플랜이 저 지하실에서 굉장히 높은 데까지 물량을 받으러 한번 올라왔네요.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올라왔네요.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올라왔죠. 이거 너무 과다하게 올라온 겁니다. 예. 제가 늘 얘기하죠. 과하게, 뾰족하게 올라오면 남은 거 몇 분이 없다? 예, 내려갈 일뿐이 없다. 그죠? 예. 뭣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뾰족하게 올라가면 내려올만 남는 겁니다. 아니면 상한가를 들어가 버리든가. 로봇주 중에서는 관계 없고요. 예, 오늘 또 섹터별로 하려고 했더니 관계 별로 없네. 에너지 중에서는 이거 별거 없고요. 화학주 중에서는 휴비스가 이게 뭐 상도 가고 뭐하고 했던 애 같은데 그죠? 상 갔다가 이게 뭐야? 점상이야? 점상이네요. 점상까지 그러면 이건 상이 아니고 투상 갔다가 털어먹고 오늘 또 올라갔네요. 예, 더 가겠다는 뜻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도 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식료품 중에서는 마니커 FNG 내일 뭐 제가 어저께 뉴스 보면서 뉴스를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게 됐는데 우리 여신님의 그 본가에 들어갔다가 뉴스를 본의 아니게 보게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뭐 어저께 뉴스상으로 내일 모레 뿌린다고 해서 내가 먹을 거 주가가 좀 올라가겠네요. 저도 모르게 혼자 떠들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저 혼자 떠들었는데 마니커 FNG가 꽤 올라갔네요. 얘는 앞에 돌파선 삼아서 갔는데 또 상은 안 갔어요. 또 희한하게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을 안 간 이유가 상을 갈 만큼의 슈팅이 모자랐던지 아니면 더 가려고 상을 가면은 마무리가 돼버려야 되니까 더 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나름 살짝 이게 약간 고래등인데 살짝 이게 좀 짧아요. 기간이. 단기적으로 이거 하는 놈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약간 고래 느낌인데 조금 짧아요. 보통 이게 이렇게 짧진 않아요. 3달 정도 이렇게 짧진 않아요. 내다 한 6개월 가까이 되는데 좀 짧은데 여기 매집이 하나 있죠. 근데 이게 좀 약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약해요. 그거를 보충해서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려서 좀 올라가나 싶은데 뭐 마음껏 올라가면은 뭐 여기까지도 한 여기까지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갈만한데 오늘 한 방으로 이미 거기를 넘어섰죠. 여기를 오늘 한 방으로 벌써 넘어섰죠.
그 전날까지 여기였는데 오늘 한 방으로 그걸 너무 섰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상을 안 갔다. 그럼 얘는 아마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당장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 최종 목표가 이렇게 간단하게 요 정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더 욕심을 내는 거죠. 그럼 어디까지 갈까요, 얘가? 마음 먹고 가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벌써 왔으니까 그럼 다음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근데 내일 당장 올라가면은 몇 퍼센트 안 되죠. 근데 내일 2% 무너졌네요. 한번 쉬었다가 가면 저거보다 더 가요. 내일 당장 갈 때는 저거보다 요 정도 갈지 몰라도 만약에 이게 쉬었다가 이렇게 돌아서 만약에 간다 그러면 더 많이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가요. 더 많이 간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까지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아서 가면 바로 갈 때는 몇 프로 안 되지만 돌아서 가면 그러니까 마니커 FNG가 뭔가 뭐 주식을 한번 쫙 끌어올릴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료품이라 뭐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별로 관계 없지 않나? 저는 여하튼 그렇고요. 기계주도 관계없고 조림비료 제지도 관계없고 태경산업만 무너졌네요. 이 새끼 상 갔다가 한번 무너지더니 오늘 본전 비슷하게까지 올려줬다가 또 무너졌네요. 와 살벌하게 하네요. 어저께 그래서 제가 교육자료로 이걸 한 거죠. 양봉과 양봉의 이격은 음봉으로 메꾼다. 예, 다 메꿨죠. 두 번이나 메꿨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반대로 음봉과 음봉의 이격은 어떻게 된다? 양봉, 여기는 양봉으로 메꾼다. 예.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격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아래 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딱 잡아가지고 매수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목표가를 어디까지? 여기까지 잡아서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격 매매예요. 예, 교육자료를 제가 남겨놨습니다. 기계주 관계없고요. 나인테크만 혼자 어제 박살나더니 상 가고 나서 이상 가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박살나는 무서움을 한번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기어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네요. 예, 살벌하게 흔드네요. 지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안 그려졌는데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더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 새끼들. 더 가려고. 끝내 여기 가고 싶어서 그런지 몰라도 더 가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얘네가 저렇게까지 흔드는 데에는 개미를 좀 터느라고 여기 위에 딸려 올라온 애들 개미 터느라고 그러나 본데 바로 더 갈지 돌아서 갈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형태까지 알 수는 없어요. 예. 전기차, 태양금속 아까 상 풀린 거 봤죠?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서는 상신전자 뭐 지하실에서 벗어난 듯 하지만 어쨌거나 근데 요즘 이렇게 내려와 있는 애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애들이 많은데 얘는 그 차트는 아닌데 여하튼 120을 지지를 하려고 하는 의지는 보이네요. 그러면은 얘도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갈 건데 스윙으로 들고 가기에는 이게 조금 밀려 보이긴 하는데 저 같으면 도박을 한다면 여기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대신에 이제 뭐 한 2천만 원 잡는다. 내일 마이너스니까 잡기 좋죠. 내일 음봉에서 딱 개파락에서 떨어져서 올라갈 때 여기서 잡으면 개파락에서 여기보다 바닥에서 이렇게 2% 정도 바닥에서 올라가면 딱 잡아서 음봉 나오면 잡고 양봉 냅두고 음봉 나오면 잡고 양봉 냅두고 음봉이면 여기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닥에서. 그래서 스탑로스는 무조건 여기다 걸어놔야죠. 스탑로스는 여기다 딱 걸어놓고 더 내려가면은 자동 로스 되게 한 몇 프로 될까요? 여기서 따지면 보통 평단에서 따지면 여기서 봐야겠구나. 안 보이네 글씨가 한 3, 4%? 먹을 거 작살날 거는 한 3, 4% 먹을 거는 한 20, 아니 몇 프로야? 이걸로 봐야 되나? 23%인가요? 23%. 한번 해볼만 하죠. 소액으로는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500이든 1000이든 소액으로 해볼만 합니다. 이제 그런 자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QSI.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이제, 뭐, 안 갈라쳐도 여기까지는 거니까, 안 갈라쳐도 얘는 여기까지는 갑니다. 가는데, 지금 대바닥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는데, 만약에 20선 이렇게 계속 내려와서
얘가 여기서까지 이렇게 해거를 한다. 이렇게 해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한 세네 번째 양봉에서 딱 잡아보고 여기서 먹을 거는 이만큼 기다려보고 잃을 거는 요만큼 많긴 하네요. 많으니까 이건 로스를 이렇게까지 잡는 게 아니라 얘는 거는 로스를 요 정도에서 잡는 거, 요 정도. 요 정도에서. 그러면 여기서 내 평단에서 잡으면 한 몇 프로야? 1.72. 마이너스 1.72. 먹는 거는 안 보이는데, 아이씨. 22%. 먹는 건 최소한 22%까지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예. 괜찮죠? 스윙 자리가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장이 이제 계속 120 위에서 깨작깨작 거리면 스윙 자리가 나오는데, 만약에 이 120선을 지수가 땡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깨면 이제 그때부터 아까 제가 얘기한 이런 것들은 다 박살나는 겁니다. 예. 그냥 본인이 걸고 있는 스윙 종목들이 다 박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윙을 안 하는 이유, 내가 잘못한 거 없이 괜히 피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그래서 제가 이제 스윙을 안 하긴 하는데, 깡닭으로 들고 가실 분들은 해볼만 하고요. 지하에서 올라왔다 다시 내려갔죠? 누리플랜? 별거 아니고요. 2차 전지도 나인테크, 예, 이상 갔다가 무지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더 가려고 하는 건지 어쩐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반도체 중에서는 DR텍, 요게 이제 가운데 중자 매매는 아니네요. 가운데 중자는 이렇게 해서 간격이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요 간격이 여기 간격이랑 비슷한데 얘는 이제 그 개념은 아닙니다. 많이 올라갔네요. 뭐 한 3일째 올라간 게 꽤 되죠. 3일째 올라간 게 거의 한 몇 프로야? 3일째 올라간 게 한 74%는 올라갔어요. 예. 이제 얼추 다 간 거로 보이고요. 쉬었다가 갈 겁니다. 더 가더라도 마이너스일 거예요. 아니, 와, 올라갔네. 올라가면 여기 갭에서 여기서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예. 더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무너지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큰 상승 뒤에 큰 상승도 3%뿐이 안 되는데 큰 상승하고 쉬었다가 또 큰 상승을 가는 거, 이거를 다음날 또 상승할 거라고 바라보기에는 어렵죠. 불가능한 건 아닌데 확률적으로 어렵죠. 예. 에러티 베큐움, 이건 또 뭐 꽤 가긴 갔는데, 여기 깜짝이야. 야간에도 광고 전화가 오네요. 깜빡 놀랐네. 이 시간에 전화가 왔고. 아, 광고 전화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 여하튼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오니까요. 여하튼 얘도 상승을 꽤 크게 했죠. 근데 20선에서 120에서도 너무 멀어졌고요. 20선에서도 꽤 높죠. 이런 거는 우리 취지에 안 맞죠. 우리는 이렇게 20선과 120과 21 밑에 있을 때, 요 바닥에 있을 때 올라가는 큰 걸, 이거 바닥에 있을 때 큰 걸 먹는 그런 개념인 거지, 위에 있는데 더 위로 올라가는 거를 잡는 이제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죠? 예, 이거는 이제 놓아주시고요. 내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죠. 예. 마이너스에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반도체 중에서는 DR텍이 꽤 많이 갔습니다. 예. DR텍이랑 에러티 베큐um 꽤 갔고요. 그 다음에 아이윈 플러스가 꽤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는 크게 단 것 같네요. 엔트미디어는 관계가 없고요. 메타버스 VR 게임 같은 경우는 옵티시스가 바닥에서 이제 이 상한가, 지금 요새 쌍바닥 120 밑에서 지하실에서 쌍바닥 찍고 상 가는 게 요새 유행인데, 얘는 상은 안 갔지만 여하튼 크게 올라왔습니다. 예,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하겠죠. 뭐 마이너스가 깊진 않은데 조정을 해서 아마 여기나 여기쯤을 이렇게 지지하기 시작하면은 얘도 이제 매수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를 두 개를 찍고 올라왔으니까 요 밑으로 안 내려가 있구나. 그러면 여기나 여기를 찍고 여기를 기준으로 삼든지 여기를 기준으로 삼든지 이제 스윙을 하실라 치면 어디까지 보시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내려올 거는 요 정도, 올라갈 거는 요 정도, 여기에서 여기까지. 예. 욕심내면 여기까지. 그죠? 몇 밑에서도 내려갈 때는 이렇게 되지만 올라갈 때는 이만큼, 여기나 이만큼. 올라갈 거는 많고 내려갈 건 적고, 내려가봤자 여기는 스탑로스 걸어놓으니까 무조건 매도가 될 테고, 마음은 좀 편하죠. 얘는 지금 정상적인 스타일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너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흔드는 애들은 흔들림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지지가 될 때, 그때 이럴 때 매수 이렇게 하는 거지,
막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여기에 뛰어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여기 좀 잔잔해지시면, 그래서 제가 여기다 표기를 여기다 한 거예요. 여기다 표기를. 이게 좀 이렇게 잔잔해지면은 요때. 근데 잔잔하다가도 확 꺾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로스 당하는 거죠. 뭐.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하는 게 스윙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스윙을 싫어하죠. 예. 그냥 눈에 보이는 단타가 좋습니다. 얘도 120까지 갔다가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죠.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드래곤 플라이. 뭐 한번 크게 올라가더니 계속 무너지고 있죠. 여기서도 올라가고 나서 1년, 2년 반을 무너졌으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무너졌으니까 1년 반. 예, 이제 얼추 다 왔네요. 1년 반. 여기도 반, 1년. 여기 2년이네. 2년 반이네요. 이 아직 멀었네요. 예. 이런 애들은 스윙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스윙으로 들어가도 여기 발도돈 판을 이렇게 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냥 분위기 봐서는 발도돈 판이 좀 약해요. 기간이 요것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올라가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길어야 돼. 이렇게 길어서 올라간 다음에 버텨서 또 올라가줘야 이제 이 120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지금은 120선이 계속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는 120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돌파해도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 돌파했는데 내려와. 그죠? 여기도 돌파했는데 내려와. 그럼 다음번 돌파하면 또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단타만 치는 거예요. 돌파하는 날.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날, 샥 올라갈 때 매수해서 여기까지만 딱 보고 내려오면 저는 2등만 챙기고 얘는 이렇게 흔적만 남는 겁니다. 예. 단타를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치는 겁니다. 예. 스윙은 없어요. 이런 애들은. NFT 메타버스 중에서는 한컴 미드가 지하실에서 있는데 지하실 볼 거 없죠. 오늘 휴대폰의 날이죠. 우리로, 텔레필드, PPI 다 상을 갔습니다. 우리로는 덩다리로 꽤 갔는데 얘는 왜 여기까지 갔을까요? 1차 대략 1차 보통 여기 1차 2차 18% 근데 꽤 많이 갔네요. 더 많이 갔습니다. 예. 더 위에 여기 뒤에 있는 애들 요 뒤에 있는 애들 물량을 받으러 여기 애들까지 물량 받으러 여기까지 올라갔나 본데 거기 애들까지 물량을 받으려고 하루에 여기까지 물량을 받으려고 올라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보통은 그거는 이제 뭐 특수한 경우고 보통은 1차 2차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19% 2차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20% 이상 올라가면은 목표가라는 게 없어요. 그냥 상후보가 되는 겁니다. 네. 휴대폰 통신 코이버 봤고요. 삼성 ENC 뭐 아직은 지하실에 있는 거로 봐야죠. 살짝 올라와서도 이건 무너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0%죠. 아직 방향성을 주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얘는 뭐 무식하게 한번 이렇게 아이고 웬만하면 얘 조심하셔야겠네요. 앞에 뭐 백두산 같은 애가 있네요. 이건 엄청 큰 애가 하나 있네요. 다시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일이 없어요. 예. 가봤자 여기지. 가봤자 여기인데 근데 이것도 꽤 되죠. 100 몇십 프로 돼요. 여기도 100 몇십 프로 되는데 어휴 여기까지 가겠나 이거 아직 멀었죠. 예. 근데 얘도 이제 한번 쉬었다가 여기까지는 주포가 돈을 썼으니까요. 한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20선 120m 이렇게 조정을 하면요. 3.44 그나마 올라갔네. 갭에서 무너지지 않을까? 여기서 무너지나 본데. 예. 갭 떴으니까 여기가 종가니까 아까 올라갔던 부분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 내려왔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갈 때 여기나 여기까지는 한번 보실만 하겠네요. 다음번에 아마 여기까지 갈 겁니다. 여기까지 갈 겁니다. 요것보다는 여기까지 갈 확률이 커요. 얘는 이렇게 그래도 굉장히 늘어지는 타입은 아닌가 보네. 예. 두세 달 안에는 갈 것 같네요. 예. 여기도 스윙으로 이제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120 근처로 내려오면 스탑로스 여기다 딱 걸어놓고 그죠? 거기나 더 위에 걸어도 되겠네요. 여기다 걸어놓고 매스 해서 잃을 거는 요만큼, 잃을 거는 요만큼, 먹을 거는 이만큼. 재수 좋으면 여기까지. 예. 이렇게 여기까지. 예. 이렇게 스윙을 하는 거죠. 예. 될까 모르겠어요. 요새 뭐 장 무너질지 말지 뭐 어떻게 된다 모르는데 제가 말을 하면서도 스윙이 될까 몰라. 요즘은 이제 스윙을 하는 시즌은 아닙니다. 요즘은 예. 차트는 그렇게 나와 있어도 요즘은 그 장이 이제 120을 깼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근데 얘네들 분위기 봐서는 왠지 여기 지지하는 것 같고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지수가 지금 정확하게 딱 뭔가가 돼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약간 목표가를 들갔네요. 예, 들갔습니다. 세토피아 왜 들간지 몰라도 바이오 중에서 들갔네요. 그리고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얘는 신규주라 제가 얘기할 건 없어요. 얘기할 건 없는데 얘 어저께 상 갔지 않나요? 어저께 상 갔죠? 상 가고 나서 더 가려고 물량을 받은 건데 물량 받을 공간이 없는데 여기 지금 물량 받을 게 없죠. 없으니까 이건 예비 상승으로 봐야 됩니다. 그 언젠가 난 여길 뛰어넘겠다. 그냥 거기까지. 그냥 그 언젠가 난 여길 뛰어넘겠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이오 중에서는 그렇고요. 여기 두 개 다 있어. 필요혹시 바이오. 얘하고 바이오 중에서 바이오 로보 디바이스. 얘가 바이오. 뭐? 바이오. 여기에만 있는구나. 그 다음에 올리패스가 일단 상을 갖고 한국 BNC가 오래간만에 큰 상승을 한번 했네요. 네, 큰 상승을 한번 했는데 아직은 일르죠? 뭐 설명할 필요 없죠? 내려가고 있으니까. 여기 한 요 정도라도 돼야 뭐 얘기할 게 있는데 얘기할 게 없죠. 지하실에 있는 것들아 이 120 밑에 지하실에 있는 것들하고 20선이 요렇게 횡보를 요렇게 해서 요런 거면 요런 상황에는 모르겠는데 그냥 대놓고 미끄럼틀로 돼 있는 거는 제가 얘기할 게 없죠.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돌파해도 무너지고 알죠? 돌파해도 무너지고 닿아도 무너지고 근처도 못 갖고 무너지고 돌파해서 지지하는 척 하면서도 또 무너지고 이게 이제 펴져야 이 선이 펴져야 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할 게 없어요. 큐비스는 뭐 봤고요. 무너진 거. 제약주 중에서는 큐리언트가 상을 갖고요. 덩다리가 없네요. 화장품 중에서는 뭐야 S바이오메딕스 신규주라 얘기할 건 없는데 얘도 그럭저럭 이제 여기 목표가가 여기로 간 건 신규주라고 따질 건 없는데 1차 여기 2차 여기인데 뭐 그럭저럭 여기까지는 가려고 하나 보네요. 여기까지는 내일 당장 가는 건 아니겠지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내일 당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마이너스네요. 그 다음에 덕성이 물량을 굉장히 높게까지 여기까지 받았네요. 물량을 여기까지 받고 내려갔네요. 여기까지 받고 내려갔는데 이렇게 혼란을 틈타 있는 것들은 여기는 여기를 이렇게 메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메꿀 거고요. 그죠? 여기는 이렇게 메꿀 거고 그래서 오늘 이게 나온 거고요. 저 위로 올라가 봤자 그 다음날 이렇게 또 그 다음날이 아니라 언젠가는 여기를 메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란을 틈타서 지금 엄청나게 흔드는 건데 결국 이게 모양이 그냥 이렇게 돼. 그냥 이렇게 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이게 흔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박스식으로 흔들고 있는 건데 결말이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까지 아무리 단타를 좋아해도 이렇게까지 이격을 한두 개가 아니라 전부 다 이격 이런 거는 단타로 먹을 게 없어요. 다음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이렇게 올라가야 내가 먹을 게 있는 거지. 여기서 다음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올라간 거는 여기서 여기가 맞는데 제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방법뿐이 없죠. 할 게 없어요. 이런 거는 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매수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 매수를 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거는 먹을 게 있죠. 최소한 여기서 이만큼은 먹으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이격으로 올라가는 건 단타로 할 게 없어요. 스윙은 좋죠. 여기서 잡아놨는데 이게 어느 날 점프를 한다. 그럼 매도를 해버리면 되니까. 단타는 이렇게 긁어서 따다다다다 긁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여기서 점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매수를 다음날 여기서 해서 여기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단타는 이건 별로고요. 이런 종목은 지금 덕성이 안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격이 막 나오고 있어요. 왠지는 저도 몰라요. 윤석열 주죠. 그것만 알아요. 윤석열 주 서울대 관련 화장품주라는 거 외에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드림 시큐리티가 요즘 상승이 잘 나오는 자리 120 밑에 쌍바닥에서 영망치 하나 딱 주고 확 올라갔죠. 상은 안 갔지만 엄청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크게 상승을 한 애들은 다음날 또 무너져야 무너질 확률이 97%니까 무너지는 게 맞는데 올라갔네요. 뭐야 3%는 올라갔어. 하여튼 뭐 무너진다고 봅니다. 올라가봤자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상한가 못 간 거 굳이
마저 채워서 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20, 25%, 29%, 한 4% 정도 되는데, 마저 갔다가 무너지려고 하는지,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크게 상승하는 종목은 다음날 무너지는 거라고 봅니다. 핀테크, KCS, 엑스게이트, 아이윈 플러스 다 상을 갖고 드림 시큐리티 아까 봤고요. 핀테크, 오늘 핀테크의 날이네. 통신이랑 핀테크의 날이네요. 그래핀 히터리 중에서는 솔브레인 홀딩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상을 가고 나서 제대로 못하니까 물량을 받아버렸어요. 그럼 나는 저 물량 받은 것만큼 더 가겠다는 뜻이죠. 최소한 나는 여기를 뛰어넘겠어. 그럼 다음 어딜까요? 여기겠죠. 네. 차트 깨질 텐데, 안 보일 텐데. 보이나? 보이네요. 거기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내일 당장 가는 건 아니고요. 예.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마이너스는 아니네요. 내일 당장이라도 갈 수는 있죠. 희박한 확률이지만 3%라는 확률이 있으니까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이평선에서 너무 멀어지는데 거기서 더 멀어지는 종목을 단타로 들어간다? 그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교육 출산주 중에서 관계없고, 미세먼지 중에서는 휴비스 봤고요. 누리플랜 받고요. 물량 크게 받고 내려왔습니다. 저 뒤에까지 물량 받고 아까 내려간 그거죠. 여기까지만 물량 받는 게 아니라 걔가 아니구나. 얘는 여기 애들까지 물량을 받고 내려간 건데, 근데 저렇게까지 올라갈 필요가 있었을까? 어차피 무너질 놈이 좀 과상승이네요. 지금 보니까 쓸데없이 과상승을 했어요. 중국주 중에서는 관계없고 일자리 KCS가 일자리 대장이고요. 대성창투가 가니까 KCS가 가니까 따라갔는데 120도 못 찍고 그냥 무너졌죠. 별거 아니죠. 120도 못 찍었어요. 지하실에서 바닥까지도 못 가고 이게 이제 바닥이라고 치면 지하실에서 바닥까지도 못 가고 다시 무너졌어요. 저런 거는 뭐 어차피 따질 게 없는 겁니다. 철도주 중에서 KCS가 여기서도 대장 노릇을 했고요. 옵티시스가 상을 갈만 했는데 일단 안 갔고요. 왜 안 간지 저도 모르겠지만 우리넷도 얘는 뭐 상감은 아닌데 얘보다는 유행하는 자리는 얘는 맞는데 얘는 유행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 아닌데 보통 이런 애들이 오늘 상승을 안 하고 요렇게 왔다가 요렇게 했다가 요런 데서 이제 슈팅을 해서 여기죠, 이거. 이렇게 슈팅을 해서 요즘 유행하는 자리 쌍바닥 120m 쌍바닥에서 상한가를 갔네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 애인데 원바닥에서 그냥 슈팅을 날라버렸어요. 여기까지 안 오고 그냥 날라갔습니다. 뭐가 급해 보이죠? 항공여행주 관계없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성인껏 하려고 섹터별로 봤는데 관계없네요. 간놈이 과하게 상승해서 그렇지 대체적으로 섹터별로 상승한 종목이 상한가 빼면은 4-5 종목 다 안 돼요. 볼까요? 간애들이 워낙 세게 가서 그렇지. 컴퓨터 느려졌네. 간애들이 상이 벌써 11개예요. 간애들이 엄청 세게 갔죠? 근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봉이 푹 쭈그러들죠? 그러니까 얘네 빼면은 상간애들 빼면 제가 한 40개 바라봅니다. 5, 10, 15, 20, 여기 20, 한 25. 그 이후부터는 뭐 15%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이 몇 프로야? 고가 27%. 얘는 이제 유난히 올라갔으니까. 이런 애들 20%, 10%. 그죠? 15% 올라간 애들이 20, 21, 뭐 22, 23, 24, 25 이렇게 따져야 되니까. 이렇게 따지면 26, 27 이렇게 따지면은 장이 후진 거예요. 28, 40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29. 장이 올라간 애들이 워낙 과하게 슈팅을 해서 올라와서 그렇죠. 오늘 이렇게 여러 종목이 간 날은 아닙니다. 수요일인데도 좀 그랬어요. 내일 목요일장 기대를 해보면서 비도 오락가락 좀 비 오는데 마음도 딸랑딸랑 이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매매를 하시는 분들 내일 시드만 줄이면 과감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과감하게 매매를 하셔도 되는 시기입니다. 때가 되면은 이제는 과감하게 매매를 하시는 그 시기가 시드를 줄여서 해야 될 시기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드를 원래 시드대로 과감하게 매매하세요. 이제 이런 때가 되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직까지는 좀 줄이는 상태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럴 상황이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매매를 안 하실 상황은 아니고요. 시드를 좀 줄여서
뭐 500 하시던 분들 한 200으로, 뭐 1000으로 하시던 분들 한 500으로 이렇게 줄여서 하시기에는 괜찮은 장입니다. 예. 과감하게 매매하십시오. 시드가 원래 시드대로 해서 장이 후지다고 후달려가지고 이거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잡으려고 마음 이것저것 체크해보고 일봉 체크해보고 분봉 체크해보고 거래량 보고 괜찮네 매스 그래서 딱 잡는 그렇게 되지. 잡아야 아니야 잡아야 되나 아니야 잡아야 되나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실 바에는 매매를 아예 하지 마시던가 하십시오. 시드를 줄여놓으면 과감하게 매수 뭐 손절 매수 수익 매수 뭐 수익 매수 손절 뭐 이렇게 바로 되는데 시드가 후달리면은 안 돼. 마음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여기서 바로바로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 가벼워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가볍게 갖고 계셔야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손절 매수 손절 이렇게 됩니다. 아시죠?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내일 매매 과감하게 시드 줄여서 과감하게 매매하십시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